안녕하세요. 만정중학교 공동체 여러분. 대토론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대토론회 사회를 맡은 학생회장 윤유진입니다. 먼저 식순에 따라 개회식 및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다음으로 만정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정상윤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정중학교 학생, 학부모님, 교직원 여러분.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 만정중학교 교육공동체 대토론회에 함께 하기 위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우리 학교는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무사히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 지키기를 잘 지켜준 우리 만정중학교 학생, 학부모님, 교직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사태가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만정중학교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공동체 공론화장을 마련하고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협력하여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는 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의 학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한 지 벌써 한 학기가 되었습니다. 준비 부족과 경험 부족으로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 당황하기도 했었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주도 학습이란 원격 수업을 위한 커다란 하두를 던져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안정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 시대가 안정화되기까지 한동안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더라도 우리가 경험한 원격 수업이 미래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와 미래를 위하여 우리 만정중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학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고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는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입니다. 다 함께 모여 활발히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았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어렵게나마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으니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청해 주셔서 모두가 함께 소통하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 유튜브로 여러분들의 토론과 댓글을 통한 소통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시대의 학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대토론회에서 다룰 토론 논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논제는 코로나 시대 학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이 논제는 6월 16일부터 7월 3일 동안 투표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많은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학이 늦어지고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이 번갈아가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습의 방법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변화된 학습과 학교 교육에 대해서 학생 대표,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가 만나 서로의 의견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사회를 맡게 된 만정중학교 정교회장 윤유진입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걸음해주신 토론 참여자 3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대표의 3학년 8반 조윤진 학생입니다. 교사 대표의 권우돈 선생님입니다. 학부모 대표의 한정희 학부모회장님입니다. 토론회 진행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각 교육 주최자들의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토론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상에서는 욕설과 비방을 금지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토론 중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론 주제인 코로나 시대 학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학생 대표 조윤진 학생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대표 조윤진입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부진 해결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예로 고양시 청소년재단에서 228명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 핸드폰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6.6%에서 22.4%로 크게 증가하였고,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로 나눴을 때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 지수도 약 8%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가장 어려운 점은 불규칙한 생활습관이라고 26.3%의 청소년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학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저도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학습에서는 온라인 수업과 등교 방식, 이 두 가지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째,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도중 몇 명의 선생님들은 시험 기간 외에 직접 수업을 하시지 않고 타매체로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상들로만 수업을 하십니다. 물론 선생님의 수업 주도하에 중간중간 수업에 필요한 참고 자료로 쓰이는 영상은 학생들의 이해를 도움으로 적절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상들로만 전부 이루어져 있는 수업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 딴짓을 하거나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영상을 찍어 수업을 해주셨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흥미를 높여줄 수 있는 좋은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접 수업을 한다 해서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고 학습에 흥미를 갖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학교에서는 진도를 나가는 것보단 수행평가와 시험 위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수행평가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선생님들이 직접 중요하다고 하시는 내용, 시험에 관한 얘기를 더 들으려고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수업 영상을 올려주신다면 적어도 영상을 틀어놓고 딴짓을 하거나 듣지 않는 학생들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수업의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현재 수업 방식은 2주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일주일 동안은 대면 수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기는 일이 많아져 배움의 흥미가 떨어지고 평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학습에 있어 더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2주 동안 대면 수업을 하고 일주일 동안은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주 동안 대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복습과 진도를 병행하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해결이 된다면 이전의 학습 방법보다 더 나은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생활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일상이었던 등교와 학교 생활이 어색하고 불편해졌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보다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교우관계와 상호작용도 활발히 이루어져 학교 생활이 더욱 재밌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 온라인 수업과 등교 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꼭 해결되어 학생들이 코로나19를 잘 예방하면서 공부에 더욱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조윤진 학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윤진 학생은 수업의 집중력과 연속성 저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수업과 대면 수업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사 대표 권호돈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정중학교 국어교사 권호돈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토론회에서 발표할 논제는 코로나19 시대 학교 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추려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학교 교육이 목표하는 바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그런 미래 인재가 되기 위한 핵심 역량을 개발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한 10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복합 문제 해결 능력부터 비판적 사고, 창의력 등등해서 10가지의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종이에서 글자를 보고 배우는 것보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학생과 학생, 또 학생과 교사 등등 다양한 어떠한 인간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어떠한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의 어떤 장기화로 인해서 학교 교육은 이러한 어떠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어떤 방향에 약간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의 변화를 한번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첫 번째 변화는 개학 연기였습니다. 우리는 매년 3월 2일에 또는 3월 3일에 이렇게 개학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 개학 시기가 훨씬 뒤로 미뤄졌었죠. 4월 9일에 3학년 학생들이 그것도 온라인으로 개학을 했고요. 1학년 학생들은 4월 16일에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원격 수업이라는 것을 처음 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의 커다란 변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커다란 변화는 이제 원격 수업만으로 부족했던 어떠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혼합하는 브랜디드 러닝이라는 수업 방법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처음이죠. 마지막으로 또 새로운 변화는 본교 이제 만정중학교 같은 경우 한 학급 학생들을 분반으로 운영을 해서 한 교실에 한 17명 정도 학생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수업을 받는 그런 분반 수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업을 받는 그런 형태도 볼 수 있었죠. 더불어 학교 생활 속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학생 간의 거리를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화장실 사용도 일정 인원만 사용한다든지 그동안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들이 학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크게 우리에게 문제점으로 다가온 것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원격 수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도 처음이었지만 선생님들도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요. 교사 입장에서 제가 본 원격 수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몇 가지 진단해 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아쉽게도 이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에 나아갈 방향이 약간 퇴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학생 중심의 그리고 배움 중심의 체험 중심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생님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원격 수업은 이 콘텐츠를 활용하는 지식 전달 중심의 수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과 선생님이 또 학생과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업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을 끌어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학생 간 학력 격차가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학생들의 학력도 점점 저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 원인은 학생들을 탓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받는 태도가 처음에는 굉장히 성실하다가 점점 익숙해지자 점점 수업을 받는 태도들이 이렇게 게을러진다든지 여러 가지 요령을 피운다든지 하는 불성실한 원격 수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로 인해서 학력 저하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학생들 사이에 학습 역량이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원격 수업으로 지식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학습 역량이 많은 친구들은 학습의 양이 점점 좀 늘어나고 학습 어떠한 그 역량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점점점 학력이 저하되고 그러면서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또 다른 교육 불평등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일단 먼저 요즘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맞벌이 부부인 어떠한 그 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이 원격 수업을 받다 보니까 그들을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정에 비해서 이 학생들 관리 면에서 좀 이렇게 불리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학생들도 이 성실하지 못한 원격 수업 태도를 이렇게 보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런 원격 수업의 형태로 수업이 변화되다 보니까 수행평가보다는 지필평가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로 인해서 이 지필평가를 대비하기 좋은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가정에서는 이 사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또 가정 형편에 따라서 그 사교육의 정도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또 한 번 교육 불평등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우리 학생들에 관한 건데요. 이 학생들이 이 원격 수업을 통해서 너무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이 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시력 저하라든지 또 뇌 발달에 장애를 겪는다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 성장 중인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 중인 아이들에게 이런 시력 저하나 뇌 발달 장애는 아주 결정적인 어떠한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평가에 대한 공정성에 불신이 생기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면 수업을 하러 이제 3주 만에 한 번씩 학교를 오다 보니까 그 시간에 선생님들도 학교도 아이들과 이제 평가라는 걸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평가를 갖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수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행 평가를 시도하고 학생들은 한 과목이 아니라 여러 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여러 과목의 수행 평가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다 보니까 미리 집에서 이걸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오다 보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어떠한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수행평가는 당연히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수행 능력을 보는 어떠한 평가인데요. 외부의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면 공정하지 못하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체능 교과 수업에 대한 어려움인데요. 예체능 교과는 이 개별 활동을 먼저 충분히 실시한 이후에 학생 간의 어떠한 공동 작업을 함으로써 서로 소통과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격 수업 안에서는 이런 어떤 예체능 교과목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실습 방법들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실습을 한다 치더라도 그 실습에 사용되는 실습 도구를 개인이 준비해야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그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는 그 도구들이, 실습 도구들이 이렇게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한 번 어떠한 그 교육 불평등이나 성적에 대한 어떤 공정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 대략 6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뭐 공감되시는 부분도 있으실 테고 공감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한 번쯤 고민해 본 그런 문제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교사 입장에서 우리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는데요. 먼저 교사와 학교는 매체만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은 이렇게 좀 자제를 하고 학생 중심의 미래형 배움 중심 수업으로 전환을 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생들과 이 매체는 온라인이지만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실시간으로 또 피드백이 반영된 그런 어떠한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온라인 수업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원격으로 집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니까 학교에 나오지 못하다 선생님과 상담 시간이 줄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도 소통할 그런 창구가 부족한데요. 그래서 이런 학생 고민 상담이라든지 진로 진학 상담 등을 위한 전문적 소통 창구를 온라인으로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그런 고민도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가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그죠? 익명성이라는 그 위험함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네티켓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이버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개인정보 유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인지하고 그에 대한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학교에서는 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시대에 그냥 막연히 선생님들의 지시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보고 또 책임 있는 수업을 이렇게 만들어보는 그런 노력을 해 보아야 되고요. 친구들과의 소통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티켓,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성에 대한 생각도 해 보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학부모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녀들이 온라인 수업 참여 습관이 갖춰질 때까지는 좀 학습 전반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학습 계획을 함께 세운다든지 자녀의 시간표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든지 매일 수업을 참여했는지 체크해 보신다든지 하는 등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에 따른 지도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계속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습관이 들 때까지만 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매일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교사로서 생각해본 코로나 시대 우리 학교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호돈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권호돈 선생님께서는 미래인재 핵심 역량의 정의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의 많은 변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과 그 원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대표 한정희 학부모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을 대표해서 나온 학부모회장 한정희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보면서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 교육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실까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코로나가 끝난다 해도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이 앞으로 우리 미래의 교육이 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런 준비 과정 없이 갑자기 찾아온 교육 변화에 모두가 어렵고 힘든 것이 현실이지만 현재의 교육보다 더 나은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토론회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오는 해결 방안들이 모두 정답이 아니라 해도 중요한 것은 이런 열린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함께 토론하고 논의를 통해 의견들을 수렴해가는 시도와 과정들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도 서로 격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노력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학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 현재 교육 상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준비한 몇 가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교육 변화에 따른 혼란으로 학업과 입시에 대한 불안감이 중복되고 이에 비례하여 사교육이 점차 늘어나 그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TV, 컴퓨터 등 학업에 방해되는 외부 요인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집중력과 학습 의욕, 학습 분위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학습 환경에 따라 학생들 간의 학업 성취도의 간극이 커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업 결손으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특성상 사제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비대면 학습의 구조로 학습 적응력과 학생의 참여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보면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학습권을 보장받고 온라인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상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상 수업이 어려울 경우에 아이들이 영상을 보면서 교과서나 자료에 필기를 하고 중요한 부분에 체크를 하는 등 선생님과 함께 보고 듣고 쓰면서 학생이 직접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전 유인물 배부를 통한 학생 참여형 수업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도울 수 있는 학습 방안들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나만의 수업노트 만들기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나만의 수업노트 만들기 예시안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선생님들께서 영상을 올려주실 때 그날 학습할 교과 과목, 페이지, 전원 등을 상단에 기재해 주시면 학생들은 수업을 마친 후에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이 나만의 수업 노트는 나만의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아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주도하여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더불어 확인이 어려웠던 자녀들의 학습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일부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구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러스 장기화에 대비해 새로운 학습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역사 교과 같은 경우 중요 인물의 생애나 사건을 재미있게 풀어낸 미디어 매체 자료를 제공하는 것처럼 새로운 학습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고입, 입시, 진로, 내신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 서비스 카테고리와 상담 카테고리가 개설된다면 학부모님들의 여러 궁금증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 학부모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정희 학부모 회장님께서는 온라인 수업 특성상 사제 간의 소통이 단절됨과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나만의 수업 노트 만들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세 분의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인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사전 질문, 패널 질문, 온라인 참여 질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온라인 참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질문을 받는 동안 먼저 사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대표 조윤진 학생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한 내용 이외에 해결 방안을 하나 더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네, 온라인 수업의 또 다른 해결 방안으로 영상 길이를 짧게 하거나 실천 활동을 자주 한다면 학생들이 수업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윤진 학생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교사 대표 권호돈 선생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가 되면 학교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장기화가 된다면은 원격 수업은 이제 어떤 임시 방편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우리 수업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원격 수업을 좀 더 질 높은 콘텐츠라든지 실시간 쌍방향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학생들의 학력을 좀 더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이 원격 수업의 방향이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또는 학생과 학생들이 맺었던 여러 가지 소통의 어떠한 방법들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꼭 대면만의 방법이 아니라 온라인의 방법으로도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말이 나온 김에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원격 수업이 병행되어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야겠다는 의지와 또 그러한 어떠한 좋은 습관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만 이 어떠한 수업 방법도 폐용되지 않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주도적인 학습 관리 방법을 몸에 습관화시키는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더불어서 학부모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격 수업에 대한 어떤 관심과 또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그 관심을 좀 그전보다는 좀 더 많이 확보를 하셔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또는 안정적으로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권호돈 선생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안정희 학부모 회장님의 사전 질문. 안정희 학부모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는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할 때 걱정이 많이 되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부모님들이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그 등교 학습하고 온라인 학습을 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응하기도 힘들고 또 집중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온라인 학습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이렇게 온라인 학습을 준비해 주시고 부모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학생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등교 학습처럼 온라인 학습도 좀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규칙적으로 잘 온라인 학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부모 회장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패널 간의 질문이 진행됩니다. 먼저 학생 대표가 교사 대표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학생 질문해 주세요. 온라인 강의를 찍으실 때 부담은 없으신가요? 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학생들만큼 선생님들도 매우 당황을 했고 정말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덧 벌써 한 학기가 지나갔고요.
또 이제 새로운 2학기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옆에서 살펴본 우리 선생님들은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동안 했던 원격 수업이 가진 문제점도 잘 알고 계시고요. 앞으로 어떠한 원격 수업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항상 그에 대한 어떠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래서 2학기 때에는 분명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온라인 강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부모 대표가 교사 대표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희 학부모 회장님 질문해 주세요.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지도할 때 학부모님들께 협조를 좀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도 이제 서두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걸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정말 배움에 대한 어떠한 그 욕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배워야 된다는 어떤 기회를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이들이 학교가 아니라 가정에 있다 보면은 여기는 학습 공간이 아니구나 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아니라는 어떠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 부모님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동안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이제 보내왔던 학생들이기에 가정에서는 편하게 쉰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가정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어떤 원격 수업을 받고 있는지, 또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 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교사 대표가 학생 대표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호돈 선생님 질문해 주세요. 네, 그냥 큰 얘기는 아니고요. 먼저 우리 조윤진 학생에게 학생 대표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 혹시 학교하고 또 선생님들에게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뭐 대답할 수 있는 건 대답을 하고, 아니면은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께서 대면 수업을 하는 도중 자습 시간에 학습 자료를 충분히 주셨음 합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 학습 자료가 부족해 공부하기 어려운 아이들도 있었고 딴짓을 하거나 자는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습 자료를 충분히 주신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군요. 뭐 변명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아마 익숙치 않은 어떤 방법이었고, 또 학생들의 평가가 코앞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의 부족에 좀 이렇게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업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이 풍부한 양보다는 어떠한 핵심 내용만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충분히 반성을 하면서 2학기에는 학생들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수업 자료를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사 대표가 학부모 대표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호돈 선생님 질문해 주세요. 네, 이번에도 학생과 비슷한 질문인데요.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격 수업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학교나 또는 선생님들에게 조금만 더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학습에 바라는 점은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에 직접 이렇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참여형 온라인 학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인데요. 그렇다고 봤을 때 쌍방향 원격 수업에 대한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쌍방향 원격 수업에 대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아직 확정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한 2-3주 전부터 이제 방학을 앞두고 2학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좀 더 질 높은 수업을 갖다가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평가회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 중에 어머니가 방금 말씀하셨던 실시간 원격 수업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부모님들도 원하시고 학생들도 원하시고 선생님들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실시간 원격 수업에 대한 지금 논의가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해 있고요. 뭐 그 방법들은 참 다양합니다. 뭐 화상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질 높은 어떤 콘텐츠를 충분히 활용하는 실시간 수업을 할 수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방학 중까지 고민을 해서 이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안내를 할 것이고요. 개학 후에 충분한 어떠한 그 연습 과정을 거쳐서 안정화된 수업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부모님께 드리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교사, 학생, 학부모님들이 학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은 이번 코로나로 학교의 소중함에 대해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느낀 점이 많죠.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되면서 모든 교육이나 먹는 거 다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 변한 현실과 보면서 언제쯤 이게 정상화가 될까 걱정이 많고, 그런데 그래도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학부모님들도 많이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 대표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우리가 일상을 되찾게 되었을 때 이전과 동일하게 매일 학교를 등교하는 대면 수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도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되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우리가 일상을 되찾게 되어서 매일 학교를 등교하는 대면 수업만으로 이루어진다면 시험 부담이 크고 걱정이 많이 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변형되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온라인 강의로 많이 공부하고 그럴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이지만 아직 중학교에서 온라인 강의를 많이 안 사용해본 학생들에게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주신 패널분들과 질문해주신 만정중학교 공동체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만정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정상현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만정중학교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주신 학생대표 조윤진, 교사대표 권호돈, 학부모대표 한정희 회장님, 그리고 사회를 맡은 윤유진 학생에게 감사드립니다. 1시간이라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저 또한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저 또한 잘 지켜보았습니다. 원격 학습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와의 온라인에서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여러 방안들이나 원격 학습 후에 등교 수업에서 수행평가 위주의 평가를 진행하는 현재까지의 방식에 대한 고민,
원격 수업을 위해서 학부모와 학생과의 소통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 상대적으로 부족한 예체능 교과에 대한 고민, 그리고 고입 입시와 진로 등의 정보를 학부모가 확인하기 편리하도록 학부모 서비스와 상담 카테고리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달라는 학부모님의 의견 등 오늘 매우 건설적이고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나왔습니다. 저와 학교에서도 학교 운영에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과 학부모님들이 해줘야 할 역할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다시 우리 만정중학교 교육공동체, 학생, 학부모님, 교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학부모 회장님, 학생회장, 교사대표, 사회자께 감사드리고 토론회 준비와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교직원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토론회에서는 패널 여러분들이 모여 코로나 시대 학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학생 대표 조윤진 학생은 온라인 수업의 불편함과 대면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고, 교사 대표 권호돈 선생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변화와 원격 수업에 대해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대표 한정희 회장님께서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자녀들의 태도와 불편함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패널 여러분, 오늘 대토론회에서 하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만정중학교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대표 한정희 회장님께서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자녀들의 태도와 불편함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패널 여러분, 오늘 대토론회에서 하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만정중학교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대표 한정희 회장님